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방서에 출동 중인 소방관 무전기 소리입니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의 많은 인파로 인하여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파리 교통부에서는 오래된 시설이고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미루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유럽에는 종종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방법을 찾는 중인데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BBC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 31살 제시카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TV 화면에 나오는 기자들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 사무직 일을 하면 한자리에 머물며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해야 하니까 지루할 것 같은데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면 취재를 위해서 발로 뛰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의 성격과는 딱 맞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정말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저는 영국 유명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학교 내에서 방송부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졸업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취재도 하고 학교의 중요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3학년에는 방송부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방송부를 이끌었습니다. 언론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니 저와 적성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얼른 졸업을 하고 언론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제가 원하는 BBC 방송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유럽의 곳곳을 누비며 사건 사고를 취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프랑스 파리지사로 발령받아서 여기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도 대도심이라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지하철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러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정말 열악한 수준이었던 거죠. 지하철 입구 계단부터 노숙자들로 길이 가로막혀 있고 계단을 내려간 후 역사까지 걸어가는 곳곳은 정말 악취가 심했어요. 알고 보니 노숙자들이 밤사이 소변을 누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벽면 또한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상을 입을 것 같았죠. 역사 내에도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운행되는 일보다는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그렇다 보니 지하철에서 탑승객이 내리면 계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도 찾아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중간에 끼어버린 승객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빈번하게 이렇게 작은 사고들이 몰리다 보면 큰 사고가 나게 되는데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지하철은 어느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 파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하철 문 열리고 닫는 시간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인원수는 많아지기에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정말 큰 사단이 난 겁니다. 샤틀레 레알역 지하철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저는 취재를 위해 부랴부랴 샤틀레 레알역으로 향했고 사람들의 아비규환 소리가 지하철 입구부터 들리고 있었습니다. 샤틀레 레알역은 파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입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장이 나며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뒤로 쏠리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쳤다는 거죠. 파리에 위치한 곳곳의 병원으로 시민들이 이송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 역사의 안전사고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보았는데 사건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는 파리 지하철의 안전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담당 부서에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125년 된 시설이라서 개선이 어려우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핑계는 있었지만 해결책은 없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무책임한 모습이 정말 실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외신 언론을 보았는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단순 과장된 홍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파리의 지하철 이용객보다 많았지만 사고율은 현저히 낮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단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고 파리 지하철에 적용시키면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건 시간 문제라 저는 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지사장님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한국으로 가서 특별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시스템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하겠다고 설명드리니 지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파리의 지하철 문제점을 파일로 정리했고 한국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려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직통열차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열차이고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고급 열차였습니다. 일반 열차는 공항철도의 모든 역을 정차하는 지하철하고 비슷했어요. 서울로 저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일단 직통열차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차 시간은 안내와 같이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에 도착했고 객실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고급져 보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흔들림도 거의 없고 정말 편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열차 안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정말 넓었고 얼마나 깨끗한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 마저 정확히 일치했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내려보니 파리처럼 아수라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내부도 넓고 쾌적했고 사람은 많았지만 많이 붐비지는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강남이 가장 혼잡한 역이라고 익히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구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붙어서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했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제 눈앞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승강장 안에도 얼마나 깨끗하던지 파리의 지하철 승강장처럼 냄새도 나지 않고 쾌적했는데 옆을 보니 공기청정기가 가동 중이었죠.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있으니까 승객들이 선로 쪽으로 빠지는 위험도 적어지고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었어요. 때마침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좌우로 서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타는 게 정말 좋은 습관처럼 보여졌습니다. 파리에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뒤섞여서 항상 위험함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 잘 지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데 노약자석과 임산투석 장애인석이 분리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앉을 자리가 부족한데 불구하고 약자들의 자리는 무조건 비워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내리는데도 사람들은 질서 있게 양쪽으로 물러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었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게 정말 안전했습니다. 강남역에 내려서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팀장인 김정훈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전관리팀의 책임자로 일하며 수도권 지하철의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강남역에 위치한 도시철도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역사 내 혼잡도를 계산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의 배차 간격을 짧게 두며 AI를 이용해서 승객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충격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것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파리의 지하철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는 반면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리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설치 비용도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서울에 이렇게 많은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 부장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해냈다고 하는 말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의 우수함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철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움직임과 실시간 이용객 CCTV 등 치안에 신경 쓰고 있었고, 특히 사람이 붐비는 역에는 열차에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하면 숨쉬기 힘들어지고,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같이 가동시키고 환기 시스템도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전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바로 뒤 열차의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단축시켜서 혼잡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행을 하려고 노력하며 집회나 축제로 인하여 인파가 너무 몰리면 무정차 통과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정차 통과도 사실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김 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 파리 지하철에도 이런 첨단 시스템이 없어도 잦은 사고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복잡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앙관제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교통공사에 근무하시는 이수연 차장님의 도움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는 강남역 사무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게 엄청난 큰 규모였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을 관제하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보니 각 역마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혹시 아시냐고 이수연 차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3년 한 남성의 방화로 192명이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 중 하나였다고 해요. 화재 사고 이후 한국의 전동차는 내장재를 모두 불연성으로 교체를 하고 첨단 화재 감지기와 소화 설비를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크린도어를 도입했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공간도 최대한 좁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승강장과 전동차의 공간이 넓어서 발이 빠지는 사고도 빈번해서 스크린도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발이 빠지는 사고는 많이 줄었고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고 나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도 많이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한 비용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공사를 함으로 공기질도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선로에서 전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데 스크린도어 공사 이후 공기도 깨끗해지고 모든 면에서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항상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며 학교나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며 공공방송에서도 지하철 이용 시
안전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안전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구의 지하철 내용을 한 번 더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대구에선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높다고 했습니다. 무려 길이가 53m로 한국에서 최장으로 긴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2015년 개통 이후 운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지하철의 운행이 끝난 후 점검을 법으로 정해진 횟수보다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최장 높이인 만큼 에스컬레이터가 사고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 파리에 있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면 수리하는 장면을 보았지 점검 등 예방 정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에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이었는데요. 대구 지하철의 청라언덕역 에스컬레이터는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 정비도 원래의 시기보다 빨리 앞당겨서 하고 부품도 자주 교체하니 10년간 무사고 운행이 가능했고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뒤로 밀림 사고가 빈번한데 안전에는 타협이 없는 마인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는 허구한 날 뒤로 밀리는 사고가 나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카메라를 달아놔서 승객들이 쓰러지거나 위험한 모습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컨트롤 타워로 알림이 오니 지하철 이용객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고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또한 파리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정말 심한데 한국은 지하철역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소매치기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국 사람들 정서 자체가 겪어보니 남의 물건은 잘 훔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런던에서 파리로 발령을 받고 처음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때마침 옆에 계시던 분이 도와주셔서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지하철을 탑승할 때마다 불안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앞으로 향하게 해서 탑승하는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가방은 뒤로 메고 남들 신경 안 쓰고 타는 게 정말 편해 보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가방 안에 짐도 훔쳐가서 무조건 가방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지하철을 타거든요. 시민의식도 아직 한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어떻게 하면 파리의 지하철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한국과 비교해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작성을 하니 정말 한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의 수준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프랑스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니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죠. 그리고 지하철의 역사도 파리는 125년이 되었지만 서울의 지하철 역사는 이제 50년이 지나가는데 기술력은 2배를 넘는 수준이니 정말 대단한 나라가 한국인 거죠. 저는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서 취재했던 자료를 가지고 기사도 써야 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파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한국과 비교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조리 있게 기사를 잘 써야 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파리로 돌아가서 팀원들과 논의하고 써야겠으며 보고서를 토대로 파리에도 지하철의 안전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로 인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파리 근무가 끝나면 저의 모국인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서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사를 써야겠습니다. 저의 취재로 인해서 언론에 발표가 되면 최소한 파리 지하철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제시카가 얼른 파리로 돌아가서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많이 알리고 안전 문제 해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